자, 안녕하십니까. 신규 선생님입니다. EBS 출제 1순위 수능 특강 압축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수능 EBS 연계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올까? 다 나옵니다. 이거 다 나와요, 여기서. 알겠죠? 여기 있는 작품들이, 지문들이 수능 특강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죠?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봅시다. 강좌 목표. 선생님 EBS 강의의 특징은 변형 문제 있어요. 아주 고퀄리티의 좋은 문제들, 변형 문제를 통해서 EBS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EBS 학교에서 합니다. 근데 이걸 또 들어야 됩니까? 당연하지. 이게 왜 당연한 것이냐? 봐요. EB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교재가 있죠. 일단 이 얘기부터 합시다. EBS 본교재를 과연 풀어야 할 것이냐? 선생님, 이거 너무 책이 두꺼운 것 같습니다. 본교재 있지? 줘봐. EBS 본책을 보면은 굉장히 두껍죠. 일단 페이지 수가 317페이지예요. 거기다가 답안지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답안지가 93페이지. 합치면은 한 480페이지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317에 93. 400페이지가량 되네요. 4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게 두껍다고 안 푸는 애들이 있어요. 본교재는 얘 보면은 지금 압축 특강 들어와 있는데 본교재를 가지고 있죠. 풀어야 돼, 안 풀어도 돼? 풀어야죠. 풀고 있어? 사기는 했어? 사기는 했어요? 이제 계획 잡아갖고 풀어야죠. EBS 본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압축 특강 선생님 강의를 듣던 다른 강의를 듣던 어떤 강의를 듣던 무조건 푼다. 무조건 푼다. 어떤 선생님들은 EBS 본교재 안 풀어도 된다. 내 강의만 들으면 돼.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본교재는 푸는 겁니다. 알겠죠? EBS 본교재 풀고 그 다음에 압축 수업으로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본교재는 무조건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책을 사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풀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EBS 본교재 어디서 풀어? 학교에서 하잖아, 학교에서. 알겠죠? 그래서 본교재는 학교에서 하던 스스로 하던 무조건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본교재는 꼭 풀고. 자, 그러면 EBS 본 강의도 다 들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EBS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EBS 강의가 있잖아. 그런 것까지 모르죠. 그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 것이냐? 강좌 수가 좀 많아서 부담이 될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겠지. 골라서 듣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어요, 일단. 그런데 EBS 본 강의는 다 듣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이게 강좌 수가. 그죠? 질문 게시판에 질문. 그렇죠. 질문 게시판에 질문하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죠. 이게 강좌 수 자체가 막 50강이 넘어가고 이렇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걸 다 듣기엔 무리가 있을 테고, EBS 수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EBS 수업 좋아. 그런데 너무 이게 강좌 수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내가 학생이다. 그러면은 골라서 듣겠다. 뭐 나는 고전시가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만 골라 듣는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해주시잖아. 학교 선생님 수업은 안 좋은가? 좋아요.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듣고. 알겠죠? 그래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EBS에 다른 과목들 공부하느라 시간 치여가지고 좀 부담을 느낄 텐데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일단 본교재를 풀고 그 다음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근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면은 그러면 EBS 강의에서 그 부분만 뽑아서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축 강의로 한번 쫙 중요한 부분 포인트 잡아가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EBS는 끝나는 거지. 알겠죠? 굳이 똑같은 책을 막 2권 사고 3권 사서 2회독, 3회독 이렇게 안 해도 돼. 한 번 볼 때 그렇게 단계적으로 보면은 한 방에 끝낼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EBS의 압축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압축 특강은 EBS 본 사이트에서 진행하진 않죠, 보통. 그죠? 본 사이트에서 이제 긴 강좌로 진행이 되고, 보통 이제, 이런 이투스라든가, 뭐 다른 이제 사이트들도 있겠지. 사설 인강에서 보통 요거를 많이 합니다, 압축 특강을. 왜 하는 거야, 이거는? 빨리 끊는 요구. 좀 효율성을 위해서. 공부 시간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EBS 강의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평가원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EBS 선생님이 수업하시면서 이 작품이 올해 나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애들이 갈증을 느끼는 게 있겠지.
그래서 EBS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게 이런 수업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EBS 압축 특강이 진행되는 방식이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지문만, EBS 지문만 쭉 가는 강의가 있어요.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답형 문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OX 문제 같은 단답형 문제 스타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능형 변형 문제로 가는 강의가 있어요. 수능형 변형 문제. 이렇게 진행되는 강의가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좋은 거야? 당연하지. 얘가 제일 좋은 거야. 일단 지문만 갔을 때는 문제풀이 연습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고, 이 지문만 가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마지막 파이널 때 합니다. 파이널 때 올해 수능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문 해가지고 작년에도 했었지. 작년에 들었잖아. 나와 안 나와? 기가 막히게 적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는 지금 요 시점에 할 건 아니고 파이널 때, 알겠죠? 파이널 때 중요한 지문만 한번 쫙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로 가는 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좀 더 스피드 있게 진행될 수 있겠지.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OX 이런 형태로. 근데 이렇게 공부했을 경우에 약간의 문제점은 시험장에 갔을 때는 OX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지. 수능형 문제를 풀 때 적응력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뭐 그런 게 이제 장단점이 있고, 수능형 문제로 가면은 이건 완벽하지요. 야, 수능형 문제가 있는데 지문이 없겠니? 지문 있고, 그 다음에 수능형 변형 문제로 진행을 하면은 이게 EBS 지문인데 문제는 EBS 본책하고 다른 거야. 그러면서도 수능형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풀이 연습까지 한 방에 되는 거죠. 알겠죠? 이 강의에서 지문 내용만 설명하는 거 아니야. 문제 유형별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지문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다 가르쳐주는 강의예요. 알겠죠? 선생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우리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봅시다. 강좌 특징, 이런 특징. EBS를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EBS 지문에다가, 지문은 EBS 지문이어야겠지. 그 다음 수능형 변형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 방향 그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 안에서도 출제 예상 지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선생님들 눈에는 보이는 그런 게 있죠. 첫 번째, 뭐는 안 나오겠냐? EBS 책에서. 나온 거. 그렇지. EBS 책이 사실상 이게 두껍기는 한데 공부할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저 본책이. 왜냐? 기출 문제들이 앞에 있어요. 그 기출 문제집을 푼 사람들은 그 부분을 굳이 풀 필요 없잖아. 그런 부분은 이제 건너뛰어도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출제 예상 지문이 이런 거야. 일단 첫 번째, 최근 3년 동안 수능에 출제됐던 작가들은 다시 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그 작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 그 다음 두 번째, 살아계신 작가들. 아직 생존해 계신 작가들 중에서 문학사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은 분들의 작품들은 수능 시험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누가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지? 김소월 살았어 돌아가셨어요. 요 정도는 알겠지? 보고 이육사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으시겠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특히 문학사적 평가를 거쳤네 안 거쳤네 이런 건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 이런 작품들을 이제 우리가 좀 걸러내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못하는 그 부분을 선생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로 선생님 본 교재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야? EBS 본책이 답안지 포함 400페이지고 선생님 본 교재가 11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4분의 1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수능에 만약에 지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다 나올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EBS 학습법 TCC에서도 얘기했지만 EBS 적중만 따라다니면 되냐? 왜 안 되는지 선생님 이 TCC 꼭 봐. EBS 학습법 TCC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공부 방향이 있을 거야. EBS 학습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TCC를 하나 올려놨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됐냐면은 수능하고 수능 실제 문제랑 EBS 이 문제를 보고 만든 것이다. 이거를 직접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그거를 보면은 비문학은 이건 뭐 거의 EBS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화법자문 이런 부분은 거의 뭐 EBS에서 여기서 낸 거라고 막 우기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소설이 나왔는데 단 한 글자도 겹치지 않고 막 이래버리잖아. 현대시 하나만 그대로 나왔고 고전시가도 분명히 같은 작품이기는 한데 몇 줄 안 겹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적중만 따라다니다가는 시험장에 가서 초죽음이 되는 수가 있다. 알겠죠?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이 지문을 외우라거나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스스로 지문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야지 그걸 막 외우려고 진짜 외우는 애들이 있어. 고전시가 거의 씹어 먹듯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거 효율적인 공부는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출제 예상 지문을 총정리하긴 할 건데 너무 적중만 따라다니지 말라. 진짜 실력을 길러야 된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수능형 변형 문제 해가지고 요거 배우는 거예요. 문제풀이 방법. 요 책 안에는 경제지문도 있고 그 경제지문에 그래프 문제도 있고 예술지문 나오면 그림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유형별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겠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걸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알겠죠? 이거예요. 자, 이게 선생님 이 EBS 강좌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수강 대상.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들으면 되겠습니다. 다 해당할 거예요. 자, 봅시다.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을 거야. 첫 번째, EBS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대다수의 학생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지문 보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답안지 보고 절망하고 답안지 보고 이게 여러분들이 EBS 책을 보는 일반적인 방향이야. 지문 보고 문제 푼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틀린 문제 답안지 보고 이런 식으로 볼 거면 볼 필요도 없다.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알겠죠?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압축특강. 그러지 않아도 돼. 잠깐만요. 지문 보는 건 똑같죠. 문제 풀어요, 안 풀어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그 다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답의 근거 찾기 하고 답의 근거 찾으면서 지문을 한 번 더 볼 수 있겠지. 답의 근거 찾기 하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지문 스스로 분석 정리하고 그래도 어려운 것들은 이제 답안지를 보고 답안지를 봐도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하고 Q&A 게시판 이런 데 질문하고 요렇게 가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빼먹는 과정이 뭐냐면은 이거 답의 근거 찾기 요걸 빼먹어요. 그 다음에 지문을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요걸 빼먹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EBS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여러분들은 그냥 EBS 책 뒤에 있으면은 시 같은 거는 소재, 주제 막 이런 거 써 있고 그거 옮겨 적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 1문단 요약, 2문단 요약 이게 돼 있죠. 답안지 보면 그거 옮겨 적고 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알겠죠? 이 두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니네가 요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단계적으로 배울 거야. 어떻게 하는지. 자, 다음 두 번째. EBS 지문만 죽어라 거의 암기하듯이 하는 호구들. 암기 호구. 여기도 한 명 있습니다. 암기 호구. 암기할 수도 없어. 영어는 좀 다르다며. 영어는 EBS 지문 딱 막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 갔을 때 EBS 지문 딱 나오면 답을 딱 쓴다며. 근데 국어는 그렇진 않지. 느껴본 적이 없나 봐요. 그런 거를. 영어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영어는. 그런데 이게 국어는 달라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에 변형이 가해질 뿐더러 그 지문이 이렇게 긴데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 그럴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이 생각 접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EBS 출제 예상 지문. 이거는 잘 모르죠, 니네가. EBS 출제 예상 개념. 뭐가 나올지도 잘 모르지. 이걸 빠르게 후다닥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들한테 이 강의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너 선생님 EBS 강의 되게 좋아하잖아. 네. 다 들었죠, 작년에. 근데 여기 그렇죠. 아니야, 얘는 국어는 잘 봤어요. 너 국어 때문에 저런 거 아니잖아. 국어는 잘 봤어요. 선생님 EBS 강의에 좋은 점을 말해봐. 일단 수능형 변형 문제. 수능형 변형 문제 또. 무조건 나오네요. 그러니까 나오죠, 지문이. 뭐 이런 거예요. 좋다 이거지. 자, 다음 네 번째.
학교 내신 시험 범위. 이거는 여긴 지금 노량진 이투스 학원인데 재수생한테 해당 사항이 없지만 너네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재학생들 학교에서 EBS 교재로 수업을 하죠. 네. 수업 시간에. 그리고 나서 시험 범위가 그 EBS지.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 강의를 통해서 학교 내신 시험 범위에 수능 특강이 포함되는 사람들은 이게 자동으로 내신 공부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책 자체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어. 수능에 반영되는 EBS 영역 그대로 구성을 해놨어요. 합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강의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은 지문 유형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중심으로 반영을 했어요. 이걸 반영을 했어. 왜? 화법은 지문이 그대로 나오냐? 아니야. 그 다음에 장문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심으로 했겠어? 문제 유형 중심으로 반영을 해놨어.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이렇게 진행될 거야.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놨겠어요? 지문 중심으로 중요한 지문들 딱 모아가지고 지문 중심으로 반영을 해놨어요. 그러면 비문학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놨을까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애들이 아주 지랄이 났어요. 비문학 때문에. 선생님 EBS 지문하고 선생님 압축 특강에 있는 지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 이건 수능 시험의 본질을 모르는 애들. EBS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비문학이. 작년에 선생님 EBS 강의에서 약간 불만이 있었던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EBS 지문이 똑같아야죠. 똑같으면 다 잡혀가요. 이게 저작권 때문에 문학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아. 근데 비문학은 누군가가 쓴 글이지. 그건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 재생들 알지. 비문학이 어때? 다르게 나와. 그냥 키워드만 겹쳐. 선생님 책이 딱 그렇게 돼 있어. 예를 들면은 칸트의 취미판단 이론에 대해서 EBS에 있다. 그러면 선생님 책에도 칸트, 취미판단 이론 이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근데 내용은 조금 달라. 실제 수능이 그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적응하면서 공부를 하려면은 평소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야 EBS 지문만 왜 안 똑같냐고 막 이래버리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럼 시험장에 가면 똑같냐 지문이? 다른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적응력이 없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비문학은 핵심 소재 반영했어요. 핵심 소재랑 주제를 반영했어요. 교재에 보면은 이 지문은 EBS 수능 특강 몇 페이지에 있는 지문을 활용한 것이다라고 다 써 있어요. 문학 작품은 똑같은데 비문학 작품 같은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EBS랑 비교해 보면은 키워드들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내용이 똑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수능이 그렇게 나오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책 구성 자체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60만 수험생이 다 해당하겠죠? 자, 봅시다. 60만 명을 여기다가 다 몰아넣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데 다 들어올 거야. 자, 그 다음 수강 혜택.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야, 선생님은 속물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 이미지가 어때? 삼선생의 이미지가 있죠. 선생님은 장사꾼 아니에요. 속물이라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봅시다. 수강 혜택. 이런 게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 강의는 손글씨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선생님 메인 강의 여러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손글씨 자료가 제공이 돼요. 20시간 만에 끝내기 같은 경우에 손글씨 자료 집이 아예 책으로 따로 나가는데 이거는 그렇게는 못 나갑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 카페. 카페 가입 빨리 하세요. 카페에서 손글씨 자료. 손글씨 자료는 왜 필요한 거야? 본인이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수업 열심히 들었지만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직원들이 거의 강의를 들으면서 완벽하게 요거 손글씨 제작을 합니다. 요거를 계속 올려줘요. 그러면 오늘 강의 들었으면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손글씨 자료 다운받아갖고 비교해보면서 빼먹은 부분 채워넣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문 분석 정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해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 지문 분석 정리를 스스로 하라고 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돼 있어요. 그거 보면서 자기가 한 거랑 좀 비교해보고 해봤어? 그렇죠. 여기 좀 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매주일에 혼모의고사가 제공이 돼요. 또 빠졌네. 고퀄리티.
자, 혼 모의고사가 제공이 됩니다. 이건 역시 카페를 통해서 제공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기만 좀 성의가 있으면 돼. 이런 걸 선생님들이 다 제공을 하고 해준다고 해도 어떤 애들은 하고 어떤 애들은 안 해. 온라인 학생들 현강 애들한테 털리면 안 돼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선생님이 직접 나눠주지. 그거 다 해와가지고 막 검사 맞고 이러지. 근데 온라인 학생들은 선생님이 나눠주고 검사 맞지는 못해도 니네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너는 쟤네들한테 밟히면 안 되지. 너네는 얘 밟아야 되겠지. 입시라고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경쟁인 게 사실이니까. 선발 인원에 비해서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더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이 현강 안에서도 매주 꼬박꼬박 진짜 열심히 하고 내는 학생들이 있고 그냥 모의고사를 수집하는 애들이 있어요. 모아놓으면서 야 모의고사 이만큼이나 있네. 이런 등신들이 있어요. 또. 온라인 학생들은 그런 등신이 되면 안 되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매주 제공되는 거를 하나씩 이렇게 카페로 선생님이 다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제공하니까 다운받아가지고 꼭 인쇄해가지고 풀어보고 이 모의고사도 모의고사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수업을 하지는 못하니까 손글씨 자료를 다 제공을 하잖아. 이 자체가 수업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거 보면서 또 본인 스스로 공부를 또 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고 이런 거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선생님은 없어요. 점수를 직접 올려줄 수 있는 선생님은 없어. 뭘 가르쳐주는 거야? 방법만 가르쳐주는 거야. 실제로 인강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한 20% 정도. 나머지 80은 스스로 채워야 되는데 인강 자체에만 의존해서 이 강의를 듣는 순간 나는 1등급이다. 그러면 선생님 재벌된다. 그런 게 어딨냐. 그죠? 본인들이 좀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대신 선생님이 필요한 자료나 문제 푸는 방식이나 중요 지문이나 이런 걸 다 알려주고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린 대신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본 수업에서 제발 만납시다. 자, 본 수업에서 봅시다.